보수 국민들은 윤석열이냐 아니면 안철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등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국회의원이 106명인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 그리고 국회의원이 단 3명인 국민의당의 후보 안철수. 그냥 생각해보면 이들이 비교 대상이 되겠는가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이 정당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나 그 힘의 차이가 분명한 두 정당인데, 지금 보면 보수 국민들은 이제 정당의 색깔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후보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리서치에서 물론 2030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20.2%, 윤석열 후보가 16.2%,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단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이 106명인 정당과 국회의원이 3명인 정당을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비교 대상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보수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3명 중에서 결국은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이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가 지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색깔이 선명한 좌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되는 그때부터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시기의 특성은 이준석 대표가 뒤를 봐주기 시작한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서열 2위 이렇게 자리를 굳혔습니다. 물론 최근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0.2%가 올랐다, 3%가 올랐다,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다시 1위 자리를 회복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불안은 더욱 커진 겁니다. 그래서 보수는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면 보수가 이긴다,
이런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한 안철수 후보하고 대결을 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한 윤석열 후보가 대결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패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로 단일화를 해야 보수가 승리를 한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1월 12일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한 안철수 후보가 대결을 하면 안철수 후보가 9.1%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한 윤석열 후보가 대결을 하면 5.5%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 그런데 둘 다 이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단일화를 했을 때는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은가? 이것을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 보수가 승리한다. 이렇게 이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째서 둘 다 단일화만 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이긴다고 하는데 어째서 안철수라는 답이 나오는가? 혹시 그것이 궁금합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다자대결에서 윤석열 후보는 무려 39.2% 지지를 받은 그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단지 12.2% 지지율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단일화 대결을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39.6, 윤석열 후보가 35.6 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긴다 하는 겁니다. 다자대결의 엄청난 지지율 차이를 극복하고 이긴다. 바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단일화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가야만 승리한다.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안철수 후보는 이 세 사람을 두고 봤을 때 일단은 전체에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호감도가 1위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건대 의외로 그 별거 아니다 했던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강력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월 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면은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연장 어느 쪽을 원하는가 이런 것도 조사를 했는데 정권 교체가 무려 58.4%나 나왔다고 합니다. 정권 연장은 36.8%.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한다면 누가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국민의힘 후보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42.1%.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니어도 된다. 이게 16.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꼭 국민의힘이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그 다자대결에서 받는 지지율,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제1야당, 바로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 정권 연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 교체는 그래도 제1야당에서 내놓는 후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일화를 해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일화 후보는 안철수 후보다. 내내 같은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의 후보가 안철수로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합당해야 한다. 두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쪽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신설합당이 아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인식이 어떠한가? 이걸 가지고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국민은 아마도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당이나 이 앞에 붙어 있는 국민의 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두 정당이 모두 국민의 정당이다. 이 국민의라는 부분이 똑같지 않느냐. 이게 국민의 인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제가 있죠. 국민의힘은 영남이 기반인 당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이 기반인 당이다. 이게 어떻게 같으냐. 그런데 이것도 국민의 인식은 지금까지의 이 누적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게 영남 기반이든 호남 기반이든 상관없이 이 두 당은 다 보수당이다. 이렇게 중점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보수 국민의 뜻은, 그리고 또 이 여론조사는 보수만 한 것은 아니겠죠. 어떻든 국민 중에 다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그리고 안철수를 후보로 대선에 임해야 승리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그 제1야당이 당으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정도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죠. 국민의힘의 후보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런데 왜 유권자들은, 왜 국민의 다수는 안철수를 원하는가?
다자 대결에서 39.2%를 받은 윤석열 후보는 어째서 12.2%를 받은 안철수 후보에게 졌는가? 내내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단일화 대결을 했을 때 윤석열 대 안철수가 대결을 하면 안철수가 이긴다가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제 이유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왜 자기들이 패배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철수 후보 자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윤석열 후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선 조금 먼저 있었던 일을 가지고 본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보수를 배신하고 이준석의 아바타가 됐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윤석열은 어떤 후보인가? 보수의 입장에서 그는 비겁한 배신자이고 나약한 자다, 이제 이런 라벨이 붙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게 진 것이죠. 이런 면에서 비겁하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논조, 이거를 꺾지 않고 바꾸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노빠꾸 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바로 꼬리를 감추고 빠꾸 한 것이고, 이제 이런 일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단일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되기 전부터,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고 한 이후로 계속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가겠다, 그 표현은 그렇지만 단일화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됐었는데 언젠가, 그것도 상당히 늦은 시점에 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단일화 안 한다.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해야 대선 승리할 수 있다. 이 단일화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말을 했듯이 우리 둘이 만나서 둘 중에 한 명만 나가자, 결국 한 명은 물러나자 하는 것이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단일화 하자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만나서 단일화 논의를 하자. 결론은 내가 하겠다.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단일화 안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그런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다자대결에서 지지율이 그렇게나 높은데, 아니 몇 배 높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단일화 협상을 해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게다가 보수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단일화를 결국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정해진 답입니다. 그런데 겁이 나서 도망을 친 것이죠. 완전 빠꾸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비겁하니까, 이렇게 불안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처음에 윤석열 후보를 보고 좋은 말은 아닌데 떡대라고 그러죠. 아주 떡대가 크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만큼 그렇게 아주 굳세게 버티고 탱크처럼 앞으로 밀고 나가 줄 것인가, 이런 기대를 좀 했을 겁니다. 그의 인기는 아마도 거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보는데, 의외로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콩나물 시들어 가듯이 아주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다. 임금 왕자를 써갖고 다니는 정도로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그리고 주위에 무슨 도사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의 허약한 그 정신 상태를 휘어잡아서 붙들어 매주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계속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볼품없는, 그리고 정말 뼈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 이준석에게 몇 번이고 달려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 애걸을 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병풍처럼 혹은 성벽처럼 그렇게 보수에서 버텨 서 있을 것이다 했던 기대를 이제 다 접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겁이 나서 도망치는 개에게 사람들은 그를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그 노빠꾸라는 그 이미지,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하고 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의 강인함, 이게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일화 양자 대결에서 계속 연승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왜 윤석열 후보에게 양자 대결에서 이겼을까?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하고 다들 말하듯이 이거는 반대급부다, 윤석열이 못해서 그런 거다. 이제 그게 일면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혐오감을 느껴서, 그래서 그 반사이익으로 안철수의 지지가 높아졌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유였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또 다른 이유가 오히려 더 큰 것은 아닐까?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하겠죠.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이 단일화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그 아주 높은 다자대결 지지율을 감안하게 되면 이거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수 국민은, 그리고 상식이라든지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누가 더 보수적인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후보들을 평가합니다. 아직 이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됐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아직은 보수 국민이 이 후보자들에게 누가 더 보수적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게 핵심 평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두 사람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봅시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 호남에서 출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광주부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헌법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정신이 우리의 민주주의 정신이다. 이 나라의 국시이다. 이렇게 넣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현재 계속 내놓고 있는 정책, 이거는 좌파 포퓰리즘, 그게 거의 답니다. 좌파 포퓰리즘이 몸통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 윤석열의 팀, 여기에서 우리 국민을 계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030, 그러니까 20살부터 39살까지는 양반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윤석열 그냥 쉽게 선대본부 또 이 선거 조직에서 항상 제일 상위 계급, 이게 2030이랍니다. 나머지들을 계속 축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4050은 적대 계급이랍니다. 뭐 그쪽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데, 어쨌든 4050을 적대 계급으로 놓는 이것이 세대 포위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70 이상은 노비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걸 집토끼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국민을 2030 빼고 나머지는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무슨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세력은 도태돼야 하겠죠. 아니, 이런 세력은 파괴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60세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보수 국민들이 결코 집토끼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국민의힘, 윤석열을 자기들의 후보로 내놓은 이 정당에서는 이재명도 하지 않는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이 바로 이 세대 갈라치기라는 기본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 언제 날 잡아서 제대로 다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민을 나이로 갈라놓고 40살 이상은 코로나 걸려서 빨리 죽어 없어져라. 이거 아주 예외적으로 못된 범죄자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들의 선대본부와 관련된 사람들의 SNS에서 이거 삭제 안 하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 그들은 동조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60살이 넘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고령화 세상이 된다. 우리 청년이 못 살겠다.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대당가 뭐 하면서 공개방송을 하면서 그 시청자가 어마어마한 그때 한 이야기가 노인들 돌아다니는 그 지하철비 그거 되는 거 우리 청년들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도 몇 번을 눈 감아 주려고 했는데 그게 그들의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좀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와 함께 돌아다니는 그 2030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0세 이상 뭐 6070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저학력 세대다 이렇게 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6070이 저학력 세대이고 그 다음에 5060은 디지털 문맹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증오감을 표출하고 있고 자기들의 권력을 마구 누리면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매달려 있는 그 짐덩이라고 해야 하겠죠. 안철수 후보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TK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그때는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뉴스가 나오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리고 대구에 가서 며칠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을 해야 한다 하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게 주된 것이었든 아니었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라치기 그런 거 안 합니다. 모든 세대의 그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그저 국민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바로 이게 우리 보수에게는 상식과 같은 그냥 당연히 그런 것인데 지금 세대 갈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가지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광주, 호남에 끝없이 다가가고 계속 그쪽에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2030이 핵심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TK와 영남 여기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고 모든 세대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보수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를 존중하는 그게 바로 보수 정신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이 더 학습이 되고 그게 또 밖으로 표출이 되고 정책으로 나오고 또 인구 분포도로 봤을 때 40세 이상, 60세 이상 이 뒤쪽에 인구가 더 많죠. 그리고 그쪽에 지금 복지라든지 하는 것이 거의 공백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채워주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 이제 중간 평가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래도 또 보수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안철수는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 후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합당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국민의당이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는 이런 합당을 해야 하겠죠. 이 합당과 관련해서 이미 보수에게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바른정당계 이준석이 방해를 했습니다. 아주 내놓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할 때는 국민의힘으로 합당을 하는데 그 당이 정통 보수당을 재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당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보수의 자식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보수는 나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주고 죽어주고 그리고 나의 허물을 가려줄 것이다. 이제 이런 상당히 배부른 그런 소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친자식은 아닙니다. 보수에게 있어서 양자인 것이죠. 양자는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핏줄이 다른 겁니다. 그래 양자를 들여놨더니 보수 너희가 자식이 없어서 내가 대를 이으러 왔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그래서 보수를 배신하고 TK를 노비로 취급을 하고 집토끼들은 그냥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라. 무슨 주장이고 요구고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 보수는 자식이 윤석열, 양자로 들여온 윤석열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안철수도 보수의 자식이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다들 안철수가 호남 기반 정당에 가 있으니까 양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영남입니다. PK인 것이죠. 그러니 안철수는 양자가 아니라 서자인 것입니다. 서자는 핏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안철수는 보수로 계속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게 벌써 한 7, 8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안철수는 이 보수로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못 왔던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가지고 충청 대망론 이러면서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충청 대망론에 기대서 그래서 호남당을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여러 곳에서 손을 뻗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 충청도 기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차라리 호남이었더라면 나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굳세게 지키고 밀고 나가지 못하는 그 하늘하늘한 충청도 기질, 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번에 다시 느끼는 것은 충청 희망론이라는 것이 늘 있어 왔지만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은 뭐 아직은 아닌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왜? 그거는 국민의힘, 뭐 거기 이준석, 뭐 이런, 그리고 윤석열, 이 사람들이 변변찮아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물론 이준석, 윤석열, 뭐 이런 쪽의 그쪽이 배반하고, 그리고 시원찮고, 그리고 또 뭐 아무튼 그런 반사 이익으로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알고 보니 안철수가 보수였다. 윤석열은 그냥 남인 양자였는데, 법적인 자식일 뿐이었는데 안철수는 서자였다.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그 보수로서의 가치, 이것이 재조명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이고, 게다가 개인의 능력, 어떤 두뇌 능력, 판단력, 결단력, 그리고 실제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본 그런 그 성공한 경력, 이런 것을 보건대 특히 이 정치인으로서 안철수는 이 능력에 있어서는 윤석열보다는 월등하게 경력자다. 윤석열 후보 계속 나는 그 정치 초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선이 2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치 초짜라는 거 가지고 가산점 주지 않습니다. 일찌감치 초짜라는 그 간판은 떼어버렸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하고 봤을 때 정치적인 능력에서 비교도 안 되게 변변찮다. 게다가 이 기반인 TK, 영남 이쪽을 멸시하고 배반을 한다. 게다가 보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더라. 뭐 이렇게 참 그 여러 가지 불리한 면들이 많이 있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이준석, 윤석열, 투명인간 김종인, 이들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보수는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답은 하나입니다. 더 보수적인 사람. 더 보수적인 사람은 무엇인가?
그거는 첫째 헌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헌법을 존중한다. 이 속에는 개인의 자유를 절대로, 개인의 자유 절대 보장, 존중. 그 다음에 자유경제 질서 유지, 뭐 이런 게 거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뚜렷해야 한다. 이게 내 나라고 우리의 나라고 대통령이라는 일꾼은 바로 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번에 한번 왕으로서 정복전도 벌이고 내가 이 나라를 한번 싹 뒤집어 엎어서 더 좋게 만들겠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70여 년 헌정사를 존중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보수적이다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왜 국민은 더 보수적인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꼭 보수다 아니면 좌파다 하는 그걸 떠나서 아주 압도적으로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되면 이길 것이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존하는 것을 원한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활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무슨 그 이념의 총대를 메고 이재명 씨를 위해서, 문재인 씨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국민은 국민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이 더 발전할 수 있게 그 자기들의 어떤 실험 정신을 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는 이제 싫다. 그게 바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그 바탕에 있는 국민의 마음인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